안녕하세요, 해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쾰른 방향입니다. 현재 시간 13시 06분이고요. 쾰른, 디셀도르프, 뮌헨글라드바, 크레펠트 배송 다 완료했고 지금 국도로 보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쿰, 도르트문트, 민스터까지 오늘은 좀 일찍 된 것 같아요. 원래 이 시간이면 지금쯤 뮌헨글라드바히나 아니면 디셀도르프 끝물 정도에 돼야 되는 시간대인데 지금 크레펠트까지 다 배송을 완료하고 지금 보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국도상입니다. 일단 제가 거의 한 2주 정도를 방송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좀 있었고요. 배송 관련돼서는 절대 아니고요. 배송은 이 와중에 열심히 잘 해서 거래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분상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알면 또 걱정하실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카메라를 못 켰습니다. 방송을 해야 할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 졸음운전, 제 안전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긴 하지만 근 한 2주 정도는 사실 운전을 하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사실 걱정도 많이 됐고 생각할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잠이 오질 않아서 사실 유튜브 방송을 못 켰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요. 가족이 조금 아파서 그런 근심 걱정에 굳이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이어가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아시면 또 걱정하실까, 그것 때문에라도 못한 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저번 주에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이 때문에 신경 쓰느냐고 사실 전화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전화 드리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걱정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무사히 퇴원을 잘 해서 지금 약을 먹고 내일 16일이죠. 내일이면 다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정상 수치에 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인 아이인데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조금 아픈 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정기 검사하는 날 부랴부랴 큰 병원 가서 진찰 받으면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고지를 받아서 입원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매일 약을 먹으면서 지켜봤는데 사실 처음 입원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귀여운 아기거든요. 진짜 어디가 아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 측에서는 어른들이 아플 때는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심생아가 아플 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처방하는 거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병원에서 얘기한 거는 그 신생아 갑상선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20 전후가 돼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높아서 그걸로 인해서 신체적 발달 장애라든지
아니면 뇌손상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발생이 될 수 있다 보니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빨리 입원을 시켜서 그 수치를 낮추는 게 급선무다라고 해서 응급으로 일단 입원을 시켜서 그 수치를 낮췄습니다. 일반 성인들이나 어린이날부터 성인들까지는 약물 치료를 해서 그냥 일반 생활을 하면서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신생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입원을 시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병원에 한국의료진이 계셔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거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뭐 한시름 놓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그런 미세한 것까지 잡아 주셔가지고 뭐 큰 탈은 없을 것 같이 지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참에 뭐 심장이라든지 뇌파라든지 이런 거를 검사를 싹 다 해서 본의 아니게 뭐 지금 태어난 지 한 60일 정도 됐지만 한 55일 정도 됐거든요. 55일 정도 됐지만 벌써 종합검진을 한번 싹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곳은 뭐 지극히 정상이고 저번 주에 퇴원을 하면서 이 갑상선 수치도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퇴원을 한 거기 때문에 요번에 약을 복용을 하면서 내일 가서 이제 수치를 한번 다시 재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아마 안전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병원을 다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돼서 방송을 못 켰던 거예요. 방송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갑상선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가족도 갑상선이 없었고 저희 아내 뭐 장인 장모님 또한 갑상선이 없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어차피 아이가 지금 갑상선이 수치가 높은 상태로 태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일찍 발견을 해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와 가정에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배송하는 기사를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너무 안 구해져요. 제가 베트남 기사를 원래 써서 2월 1일부터 운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친구 또한 자녀분의 학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폐쇄를 당하는 바람에 아이가 학교를 못 가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못 하겠다, 아이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출근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알았다, 끝나고 그러면 그렇게 다 완료가 되면 연락을 한번 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일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뭐 아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려면 회사 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어차피 공지를 했기 때문에 언제 복귀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뭐 나 몰라라 내팽개쳐버리면 굳이 그런 친구들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그 베트남 친구하고는 일을 같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전에 있던 사장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지금 그래서 배송할 수 있는 직원을 빨리 구해야 되는 게 급선무예요, 사실. 저도 제가 뭐 한없이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이제 조금씩 망가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직원을 구하지 않으면 제가 오래 버티지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덜 벌어도 그냥 직원을 구해서
조금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도 얘기를 해서 너무 혼자 달리지 마라. 분명한 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빨리 지친다. 천천히, 어차피 직원들한테도 우리 천천히 오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래 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나 또한 천천히 오래 가게끔 몸을 만들어라. 그래야만 롱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저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뭐 둘째 아이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 갑자기 막 몇 가지가 터지니까 아, 나부터 내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배송하는 기사를 두고 배송하는 직원하고 일단 뭐 거래처 사장들하고 소개시켜주고 인사하고 뭐 1, 2주 정도 같이 운행을 한 다음에 일단은 병원 가서 정기 검사를 저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 작년 한 10월 전 정도에 몸에 문제가 좀 생겨서 병원을 갔다가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몸이 좀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일이 한꺼번에 저한테 왔죠. 뭐 전에 살던 집 보증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사업장의 소득세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일단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해결이 돼서 지금은 두부공장 사업장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되긴 됐고요.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납부할 거 있으면 납부해야 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일 처리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돼서 일단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편합니다. 어차피 손해볼 건 손해본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 뭐 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국도 뭐 조정료라는 걸 받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군말 없이 주려고 해요. 그거 갖고 또 알갈부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굳이 뭐 싸운다 한들 저한테 득이 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좋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게 저한테 건강에서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300유로, 400유로, 뭐 40만원, 50만원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4, 50만원 큰 돈이죠. 사실 큰 돈이긴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돈 더 번다라고 해서 저한테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 그냥 던져주면 됩니다. 뭐 그 돈 더 벌어서 잘 산다라면 그 돈 받고 더 잘 살라고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줄 거 주고 그냥 그렇게 끝낼 생각에 그냥 기분이 홀가분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두부 공장의 일만 전념을 하고 우리 식구 두부공장에 일하는 친구들 합심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방송은 계속 이어나갈 것 같고요. 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직원을 구한다 하더라도 방송은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방송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도 보니까 동영상 개수가 거의 100개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95개인가 올라와 있는데 동영상 올라간 것만큼에 대한 구독자는 사실 많이 안 오르는 편이죠. 뭐 하기야 뭐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하는 일상생활을 녹음하고 영상을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겠느냐마는 일단 좀 씁쓸하더라고요. 나도 벌써 영상을 이렇게 많이 찍었구나. 사실 더 많이 찍었었죠. 근데 많이 삭제를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이렇게 영상을 90 몇 개, 거의 한 100개 정도를 올려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유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얼굴은 아직 안 나오지만 뭐 언젠가는 얼굴도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저희 아이나 뭐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진짜 뭐 10년 20년 후에 아빠가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이러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유산인 거죠. 이게 우리 가족에 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 목소리까지 남기는 것 자체가. 일단 저희 둘째 깐난애기 꼬맹이가 좀 아파서 입원을 하는 관계로 좀 마음이 무거워져서 영상을 못 올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얘는 왜 영상을 안 올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뭐 수치 정상적으로 나와서 퇴원해서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부 용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리저리 지금 한국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수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쭈스.